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전옥현의 안보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요, 여러분들의 후손들에게 제 방송 젊으신 분들에게 구독을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정권 교체에 성공을 했는데요, 마지막까지 어깃장을 부리고 있는 것이 현 민주당과 청와대입니다. 이런 거를 우리가 이제 5월 9일까지 이겨내기 위해서라도요, 이 젊은 층들의 압도적인 지지를 다시 한번 우리가 잘 모아야 될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요, 여러분들 자손들 20대 30대 계신 분들께 제 방송 많이 뭐라 그럴까요, 구독을 해서 그야말로 이 100만 대군을 모신 유튜브로서의 이 압박 여론 조성에 가일층 노력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지금 듭니다. 자, 그래서요, 오늘 튀어나온 얘기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뭐냐, 이전 문제와 관해서요, 제가 이미 말씀을 드린 대로 박수현 수석을 통해서 오늘 오전만 하더라도 이 문재인 대통령도 광화문 약속했다가 결국 못 했는데, 이거를 윤석열 당선인이 이제 광화문은 아닐지언정 일단 청와대만큼은 국민에게 돌려드린다라는 약속을 확실하게 지킨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 박수현 수석이 오늘 오전에 YTN에 나와서 공감한다, 잘 되기를 바란다, 이런 긍정적 메시지를 내놨어요. 근데 오후 들어가지고요, 갑자기 태도가 돌변해가지고 협조해주지 못해. 그러면서 지금 이유로 내세우는 이 수단으로 내세우고 있는 고리가 뭐냐, 바로 예비비 국무회의에서 통과시키지 않겠다. 이게요, 애들 장난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상황이 굉장히 급박하게 돌아가고, 현재로서는 말이죠, 이 법적으로 강제할 만한 이러한 이 근거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청와대가 그쪽 문재인 대통령이 내일 국무회의를 여는데, 여기에 예비비를 상신하지 않으면요, 이제 뭐 다음 주에 물론 국무회의 열리고 또 뭐 물론 임시 국무회의 열 수는 있지만, 법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이렇게 느닷없이 태도를 돌변해서 예비비를 지원하지 못하겠다라고 나오는데, 이러한 사람들이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주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도 일정이 굉장히 빡빡하다. 이거는 뭐 불문가지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아예 5월 10일까지 뭐라 그러죠? 국방부 청사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물리적으로 이제 실력 행사하는 거예요. 예비비를 안 올리니까. 자, 그래서요, 신구 권력 간의 전면전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이러한 평가를 내놓자마자 말이죠, 그 전에는 그런 게 하나도 없었는데, 지금 언론마다 오전에는 도와준다고 그랬다가 오후에는 못 도와준다, 이렇게 변했다, 이거를 갖다가 이제 기사로 분석을 하면서요, 제가 이제 미리 굉장히 빠르게 제가 그래서 실시간 방송으로 여러분들께 분석해 드린 바 있는데요, 제가 이 방송에서 논평한 내용 그대로 이제 모든 언론이 이유를 뭐냐, 그런데요, 그 이유는 어떤 언론에서도 명확히 잡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 분석이 저는 맞다고 제가 확신합니다. 바로 6월 1일 지방선거에서 이대로 가면 또 지잖아요. 이미 대선 때 선거 국면에서도 여론조사를 보면 선거 결과가 그대로 지방선거로 이어진다. 이게 압도적인 전문가 그리고 여론조사 응답한 국민들의 시각이었어요. 그러니까 지방 권력도 교체가 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TK 지역하고 TK 지역 하나밖에 없죠. 그러다가 이제 재보궐선거를 통해서 서울시장하고 그 다음에 부산시장만 우리 국민의힘이 찾아오고요, 나머지는 전부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대선 때의 여론조사 결과를 대입해 본다면 지방 권력도 교체가 돼. 이거는 뭐라 그럴까요? 그러면은 또 뭐가 교체되느냐? 2024년 총선도 또 교체가 돼요. 왜? 5년 동안 독선과 아집, 그리고 국민을 갈라치기 한 거, 그리고 이념에 따라서 이 정책을, 국내 정치든 외교안보 정책이다 한 거. 그래서 5년 내내 국정이 실패됐잖아요. 이게 그래서 이번 대선지죠. 그러니까 지난 4월 7일날 선거졌죠. 이번 대선지죠. 지방선거지죠. 총선지죠. 그러면은 그 다음에 2027년도에 있는 대선까지 5번 선거를 완패할 수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지방정권 교체만큼은 절대로 내줄 수 없다, 이런 생각이 뒤늦게 작동이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루아침에, 불과 아침 한 오전 중에 9시, 10시 이때 YTN에 나와서 찬성한다고 했다가 오후 4시 돼서
바로 이제 NSC 확대 회의까지 해가지고, 그러니까 명분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내가 감정 가지고 발목 잡는 게 아니야. 이 관련 외교안보 부처, 그리고 돈줄 가지고 있는 기재부, 이런 또 합참, 이런 데까지 전부 다 확대 장관회의를 한 거예요. 자, 이거 봐라. 이게 외교안보 전문가들의 우려야. 이러니 내가 5월 9일까지는 내가 국군 통수권을 내가 가지고 있어. 안보 공격이 생기는 거 내가 용납할 수 없어. 5월 9일까지는 내 책임이야. 이래서 갑자기 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이나 청와대에서 보면요, 이런 최악의 워스트 시나리오가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박수현 수석이 오늘 오전에 라디오 인터뷰 나갈 때 뭐 자기네들도 다 그림 그려갖고 나가잖아요. 그리고 뭐 대통령한테 당연히 보고하고 나가겠죠. 아, 이런 취지하에 인터뷰를 하는데 내가 이런 취지로 답변하겠습니다. 잘하고 와. 그래, 좋은 게 좋은 거지. 그래야 내가 뭐 윤석열 당선인하고도 곧 만나야 되잖아. 내가 오늘 월요일, 내일 또 내가 사실 일정 다 비워놨잖아. 그러니까 그래야 또 장재원이하고 이철이하고 둘 또 회담이 잘 되지 않겠어? 그래, 좋게 얘기해줘. 어차피 우리는 나갈 건데. 이러고 순리적으로 판단했다가 느닷없이 어디선가의 제동으로 인해서, 이 제동이 올 때는요, 제가 보기에는 민당이라고 봐요. 청와대 정무수석실에서 이런 걸 해야 되는데 민정이나 정무수석실, 자, 민정과 정무수석실에서 일할 능력이 안 돼요.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그리고 청와대에서 만약에 민정이나 정무수석실에서 이런 의견을 사전에 가지고 있었다라고 한다면 박수현 수석이 오늘 오전에 YTN에 나가서요, 긍정적인 얘기를 할 수가 없죠. 민주당에서 시종일관 이 졸속, 그 다음에는 안보 공백, 이거를 이유로 해서 계속 비판해 왔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비판적 시각에 따른 NSC 확대의 결정을 자극한 쪽은 제가 보기에는요, 청와대 민정이라든가 그 다음에 정무수석실이 아니고 민주당이다. 그래서 이 민주당은 왜냐하면 선거를 책임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윤호중 비대위 체제 자체도 제대로 지금 이 수립이 안 되고 있어요. 굉장히 흔들리고 있어요. 굉장히 취약합니다. 그러려면 민주당에 힘을 실어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청와대가 힘을 실어줘야 되는데 뭘로 힘을 실어주느냐? 다른 게 없다 이거예요. 지금 민주당에서는 6월 1일 지방선거를 두고 청와대 이전 문제를 쟁점화 시키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작년 4월 7일 선거 때 우리 국민의힘에서는 LH 사태를 쟁점화했잖아요. 그래서 내로남불, 철저한 조로남불의 재판. 그래서 이거는 심판해야 된다. 그러면서 2030이 등을 돌리기 시작했어요. 완벽하게. 그래서 4.7 재보궐선거에서 서울시장 그리고 부산시장 자리를 우리가 되찾아왔어요.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이제 비상이 걸린 거예요. 선거 책임자인 민주당 자체로 판단해 볼 때, 이 윤호중 체제를 힘을 실어줘야 되겠다. 그러려면 외생적 요인이 필요하다. 어떤 외생적 요인이냐? 바로 집무실 이전을 쟁점화 삼자. 근데 청와대가 엉뚱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 좋은 긍정적인 방향으로. 민주당은 부정적인데. 그러니까 청와대한테 그렇게 가면 망하는 거야. 우리가 하자는 대로 해. 왜냐하면 어차피 문재인 대통령도 레임덕 지금 들어가 있잖아요. 뭐 대책이 없잖아요. 5월 9일날 물러나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예단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민주당에 힘을 실어줄 수밖에 없어요. 그럼으로써 지방 권력의 교체를 막아야 돼. 그래서 박수현 수석이 갑자기 이제 오후에 나와가지고 이거 용납하지 할 수 없다. 그러면서 똑같이 졸속, 안보 공백 이거를 핑계로 삼고 국군 통수권은 내가 5월 9일까지 가지고 있으니까 시비하지 말고 내 말을 따르라. 이렇게 지금 나와서 신구 권력의 그야말로 사상 초유의 청천벽력 같은 이 일종의 반발이 나타난 거예요. 청와대에 저는 윤석열 당선인에 대한 일종의 쿠데타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정상적인 사고의 틀, 그렇죠? 정상적인 국정의 인수인계 이런 걸 보면 이게 정말 가당치한 겁니까? 그래서 윤석열 이 전부 선거공학적 측면에서 나온 거예요. 이게 이제 제 방송 보는 기자들도 많으니까 내일 아침에 조간에 이런 얘기가 나올지 몰라요. 이거 이외에는요. 그래서 지금 한번 윤석열 당선인의 손을 봐서 윤석열 당선인 그러지 않아도 잘할 거야. 여기에서 52, 이번 보니까 49로 빠졌잖아요. 이거를 계속 빠뜨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국민의힘의 지지 낮추고 그래서 지방 권력의 교체를 최대한도 막아보겠다는 꼼수인데 이거요 반드시 역풍 봅니다. 그러려면 국민의힘에서요 이거 언론 플레이를 잘해야 돼. 언론 플레이. 그래서 뭐 국민의힘에서 뭐 훌륭한 분들 많으니까 잘 언론 이 대책을 많이 잘 세우겠지만은 지금
우리 국민들한테 내놨던 논리 플러스 알파를 새로 개발해 내라. 그래서 지금 그 알파라고 하는 것은 뭐 하늘에서 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거 지방선거 지방 권력도 못 내놓겠다고 하는 건데 민심을 두려워하라. 이렇게 여론 관리에 나서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윤석열 당선인이 내놓은 입장도 제가 이제 육성이나 마찬가지죠. 그러면 이제 박수현 수석이 오늘 뭐라고 입장을 내놨느냐. 첫째, 새 정부 출범 때까지는 촉박한 시기인데 국방부 합참, 대통령 집무실 비서실과 같은 보좌기구, 경호처 이거를 이전한다는 계획은 무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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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그 다음에는요,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도 이 광화문 시대를 공약한 바 있어서 그 뜻에는 공감한다. 그런데 한반도 안보 위기가 고조되고 있다. 그래서 안보 위기. 어느 때보다도 안보 역량의 결집이 필요한데, 이 지금 국방부 합참, 이런 갑작스런 이전, 그리고 우리 위기관리센터의 이전, 이거는 안보 공격과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크다. 이게 이제 두 번째 이유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제가 또 이미 방송에서 말씀드렸지만은 어느 쪽 문재인 대통령이냐 이거예요. 언제부터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의 이러한 도발로 인한 안보 위협을 우리 정권 교체를 이룬 우리 국민들이 느끼는 안보 위협으로 느껴왔냐 이거예요. 안보 위협으로 진짜로 느꼈다면 유엔에 가져가겠다, 규탄한다, 비판한다, 뭐 응징한다 이런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단 한 번도 안 했어요. 그러면서 지금 갑자기 안보 위기론을 꺼내들고 있어요. 이게 바로 안보 위기라고 하는 이 객관적 실체를 정치화시키는 아주 나쁜 잘못된, 즉 안보 정보를요 정무적인 판단으로 해서 정치화시키는 거예요. 이것도 굉장히 여당이 지금 잘못하는, 문재인 청와대가 잘못하는 거예요. 언제부터 이 북한의 도발 위협을 이 안보 위협으로 봤냐? 저는 이렇게 반문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래서 김은혜 당선인은 입장을 밝히기를 참 굉장히 안타깝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이 가장 대표적인 정권 인수인계 업무의 필수 사항에 대해서 협조를 거부한다면 강제할 방법이 없다. 즉 윤석열 당선인은 예산 집행, 국군 동수권, 정부 지휘권 이런 거를 문 대통령이 지금 행사하고 있잖아요. 문 대통령의 동의가 없으면 취임 전에 청와대 이전을 강행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 얘기는 결국 뭡니까? 뭐라고 그럴까요? 안보 위협을 빌미로 삼아서 임기 말까지 국군 통수권과 정부 지휘권을 활용해서 군과 국방부를 계속 통제하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법적으로 이러한 권한, 그리고 예비비를 상정하지 못하겠다라고 밝히면서 돈줄 차단, 이거를 가지고 윤석열 당선인의 이런 이전 계획을 말하자면 백지화시키려는 시도의 일환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청와대의 반발에 직면해서 김은혜 대변인은 윤석열 당선인은 통의동에서 정부 출범 직후부터 바로 조치할 시급한 민생 문제와 국정과제를 처리해 나갈 것이다. 5월 10일 0시부로 청와대 완전 개방 약속은 반드시 이행한다. 그래서 용산에 있는 국방부 청사로 들어가지 못하면 통의동에서 이 직무를 계속하겠다라는 최후 통첩을 한 거래요. 그리고 이러한 문 대통령의 제동에 대해서는요, 노골적 어깃장이다. 이렇게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차기 정부에 대한 노골적 반발이 우려스럽고, 윤석열 당신이 이미 밝혔는데 하루 만에 구 권력이 태클을 거는 모습은 정치 도에도 어긋난다. 그리고 권성동 의원도요, 대통령의 안전이 최고의 안보인데 남북 대치 상황에서 대통령이 갈 곳 없게 만드는 처사가 곧 대선 불복이다. 문재인 정부가 청와대 이전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해서 몽리를 부리는 거다. 그리고 물러나는 대통령이 협조는커녕 이런 식으로 당선인의 굴복을 강요하는 게 말이나 되나? 문 대통령이 심정적으로 대선 결과를 전혀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 같고 새 정부의 출범에 흙탕물 뿌리는 행태다. 이런 지금 이 반박문을 내놓고 있고요. 자, 이렇게 해서 문 대통령의 이 신구 권력과의 대치는 결국 국회를 누가 장악하고 있어요?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잖아요. 민주당에 대해서도 야, 윤석열 정부가 요청하는 거 도와주지 마. 이런 사인을 주는 거나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우선 정부 개혁법을 처리해야 되는데 이런 것도 더 어렵게 만드는 거예요. 더군다나 지금 북한이 4월 태양절을 맞이해서 지금 이 추세로 가면 도발 위협이 더 커질 것이다. ICBM 화성 17형 시험 발사 가능성도 있다. 이런 우려들이 전문가 사이에서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어깃장을 거는 이 문재인 정권의
이 행태에 관해서 반드시 이번 6월 지방선거에서 심판을 해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 그래서 지금 이렇게 되니까요. 윤석열 당선인이 직접 주변 측근들에게 한 얘기, 꼼수 부릴 생각은 없다. 국민들께 청와대를 돌려드리겠다고 한 약속을 그대로 지키겠다. 통일동에서 좀 근무를 하고 어디 가건물에서 근무를 하더라도 국민께 돌려드리는 것은 다 지키겠다. 이러한 입장문을 내놨어요. 예. 자, 그러면 통일동 집무실을 이제 기정사실화할 수밖에 없어요. 청와대가 자세를 바꾸지 않는 한. 좋은 점이라고 하는 것은 정부 서울청사가 바로 이제 가까이 있기 때문에 국무위원 소집 같은 거는 굉장히 쉬운 것이죠. 그리고 이제 국민들과 격의 없이 어울릴 수 있어요. 왜냐하면 광화문에 업무시설이 있죠. 재래시장도 있죠. 그래서 이 소통을 강화했다라는 취지는 맞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보안에, 경호에 굉장히 취약하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방탄유리가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 이제 방탄유리를 두르기도 굉장히 어렵고 또 이 대로변에 있어서 이 군중이 운집할 경우에 또 적절히 대처하기가 그렇게 쉬운 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건물이 협소해서 이 비서실과 경호처 이 1000명가량이 상주하는 이 업무 공간으로는 굉장히 부적절하다. 그래서요, 현재 인수위가 있는 금감원 연수원하고 함께 사용 중인 삼청동 금융연수원을 동시에 사용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는데 이 경우에는요, 업무 공간이 분리되어 있어서 비서실 간의 소통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러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예. 그렇지만은요, 이 언제까지나 이 구권력이 신권력과 이렇게 부딪히는 것은 좋은 현상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은 적절하게 타협하지 않겠느냐. 이러한 이 예측도 제기되고 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말이죠. 이제 국방부가 굉장히 참 난감해하고 있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어요. 내적으로는 준비는 하고 있지만은 지금 청와대가 지금 뭐 이 서욱 장관 누가 임명했어요?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했잖아요. 이러다 보니까 이사를 계속 준비할 수도 없고 그리고 또 안 하고 있을 수도 없어서 우왕좌왕하고 있고 직원들도 굉장히 심란해하고 있다. 그래서 이사 업체에 견적만 내고요. 정식 계약은 맺지 못했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부서 배치까지도 거의 확정이 됐지만 해상 부서에는 아직 알리지 않고 있고 또 국방부 이전에 따라서 연쇄 이동 대상인 산하기관의 직원들 사이에서도 마음이 심란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일 오전에 말이죠. 국회 국방위원회 서욱, 원인철 이 두 분이 국회에 참석하는데 내일 국회에서요. 또 여당이 수를 앞세워서 난리를 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국방부가 굉장히 뒤숭숭해 있다. 이렇게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이요. 자, 사무실 이전하겠다는 거 이건 존중해야 되는데 왜 저렇게 서두르는지 이해가 안 된다. 이렇게 SBS 방송에 출연했습니다. 출연해서 예금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문재인 대통령도 옮기겠다고 했는데 지금 당선인이 옮기겠다고 하는 거는 좋다. 그런데 5월 10일까지 며칠이 남았다고 국방부 전사라고 한다면 그 많은 사람들이 이전을 하는데 여유를 줘야 되는 것 아니겠느냐. 예를 들어서 이제 광복절까지 가겠다. 그때까지 비우라든가 그러면 난리가 덜 날 텐데 결과적으로 보면 첫날을 청와대에서 있게 되면 결과적으로 이전이 안 된다는 입장이라고 하는데 유 총장 얘기가요. 저런 결단 얘기면 8월 15일에 간다고 하면 가면 된다. 청와대에 들어갔다고 무슨 마술에 걸리느냐. 못 나오기는 뭘 못 나오냐. 이렇게 반박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윤석열 당선인이 야당 지도부에게 인사경 가서 집무실을 용산 옮기겠다. 협조를 해달라라고 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최소한 한 번 방문해서 취지를 간략하게라도 상의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 그렇게 돼 있는데요. 지금 민주당 사람들이 상의한다고 상의하면요 문전박대하죠.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리고 오세훈 시장 전혀 문제가 없다. 걱정할 상황이 하나도 없다. 용산 개발 제한 추가적인 거 전혀 없다. 분명히 다시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산의 주민들이나 개발을 원하시는 분들이 걱정하는 것처럼 이전 때문에 생길 수 있는 어떤 건축 대안은 더 이상 걱정할 상황은 아니라는데 충분히 공감대를 이루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서울시도 입장을 분명히 한 바 있다. 예. 그래서 지난주 인수위를 방문해서 당선인과 집중적 토의도 가졌고 서울시의 이 부시장, 인수위의 경호 책임자와 함께 실무적으로 경호 원칙 때문에 생길 수도 있는 추가적인 건축 제안에 대해서도 충분히 토의를 마쳤는데 전혀 추가적인 게 없다. 예. 그러면서 이 윤석열 당선인데요. 바로 어제 인터뷰에서 청와대 이전한다 한들
이미 군사시설 보호를 전제로 개발이 진행되어 왔기 때문에 추가적인 계획이 없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의 도시개발 계획에 따르면요, 서울시는 용산 철도정비창을 용산국제업무지구로 개발해서 초고층 랜드마크 빌딩을 건설합니다. 그리고 김포공항과 용산국제업무지구로 오가는 UAM 도심항공교통 터미널도 건설할 계획으로 있어요. 그리고 용산공원 조성도 추진하고 청사 인근 한강로 일가 특별계획구역과 삼강맨션 특별계획구역 정비 사업도 현재 추진 중에 있는데, 여기도 말이죠, 이미 준주거지역으로 이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최고 120m 높이의 건물을 지을 수가 있는데, 여기에도 전혀 변화가 없다라는 점을 지금 다시 한번 오세훈 시장이 밝히고 있습니다. 이런 걸로 보면 말이죠, 그야말로 순수하게 정치적인 이유로 안보 공백을 핑계로 해서, 아니 5년 내내 안보 공백을 야기한 정권이 누구예요? 문재인 정권이에요. 대표적인 게 9.19 군사합의가 아니겠습니까? 안보 주권을, 그리고 대표적인 게 산불이에요. 산불 포기. 산불, 이거 아시죠? 중국 시진핑한테 가서 상납하고 온 거. 이 산불과 9.19 합의를 통해서 이미 안보 체제를 무실화시킨 정권이 문재인 정권이에요. 근데 지금 와서 갑자기 한 4, 50일밖에 걸리지 않는데 이걸 가지고 안보 공백, 안보 혼란이 조성한다? 이게 정말, 이게 바로 내로남불의 전형이 아니겠습니까? 강하게 저는 비판합니다. 이런 측면에서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제가 객관적 팩트를 가지고 정확하게 깊이 있게 분석해 드리고 있습니다. 제 방송을 신뢰하시고 많이 시청해 주셔서요, 이 진물주 이전 반드시 우리가 관철해 내야 되겠다. 그 압도적인 여론 조성밖에 없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그런 의미에서요, 주변 분들에게 제 방송 SNS를 통해서 많이 공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